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순환소수,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따로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 그리고 순환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분수가 딱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은 그 분수만 봐도 얘가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단방에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들도 조금은 계산은 해야겠지만 이 분수가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 수업을 들을 때 내가 뭘 배우는지 항상 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내가 뭘 배우고 있지를 되뇌이면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유한소수, 순환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 그러니까 유한소수, 순환소수, 분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면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분수를 유한소수로 고칠 수 있는 그 분수의 특징을 알기에 앞서서 유한소수의 특징을 먼저 알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왜? 유한소수는 분수로 고치기 쉽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한소수는 0.2 그리고 0.123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조금 더 복잡한 유한소수 0.00017 이런 유한소수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러한 유한소수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0.2를 분수로 바꾸는 거 참 간단하죠? 10분의 2예요. 자, 0.123 분수로 바꾸는 거 참 간단해요. 1000분의 123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0.00017은 분모에 공이 몇 개? 5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요거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니까. 그래서 공이 5개면 몇이야?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분의 17. 요렇게 분수로 간단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꿨을 때 그 분수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공통되는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 요거 찾으면 아주 뛰어난 학생인데 아니 선생님 공통되는 특징이 없어 보이는데요? 얘랑 어떤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고 선생님은 살짝 보이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죠. 자, 분모를 관찰해 보면 전부 다 10의 거듭제곱꼴인 걸 알 수 있어요. 분모를 관찰해 보면 10의 거듭제곱꼴이다. 자, 그러면 10의 거듭제곱꼴은 그 특징이 뭐냐면 10은 2 곱하기 5예요. 맞죠? 100은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예요. 왜냐면 10 곱하기 10이니까. 그죠? 1000은 2를 3번 곱하고 5를 3번 곱한 거예요. 왜?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꿨을 때 이 분수의 특징이 뭐예요?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밖에 없다는 거예요. 10의 거듭제곱꼴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알아냈죠.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보니까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보니까 분모가 전부 뭐다? 10의 거듭제곱꼴이다.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이다. 자, 다시 얘기하면 분모의 소인수가 뭐와 뭐밖에 없다? 2와 5밖에 없다. 자, 요런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인 분수는 유한소수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반대로 그러면 이런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죠.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이면
2 또는 5뿐이면 얘는 유한소수인가?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왜? 2분의 1 같은 거 분모의 소인수가 2뿐이잖아요. 그쵸? 이거 분모 분자에 곱하기 5를 하면 10분의 5가 되고 이거 0.5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소수로 만들려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만 바꿀 수 있으면 돼요. 맞죠? 네. 또는 5분이야. 예를 들어서 25분의 1이야. 25분의 1. 얘는 5 곱하기 5잖아요. 그럼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주면 돼요? 곱하기 4. 곱하기 4. 2를 두 번 곱해주면 100분의 4니까 0.04로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하, 우리가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은 뭐가 있다?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뿐이면 이 분수는 유한소수가 된다. 자, 요렇게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관찰을 통해서. 그런데 이거는 사실 부족해요. 자, 아니 선생님, 여기서 조금 뛰어난 학생은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 말고 다른 게 있어도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 떠오르는 학생 있어요? 그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6분의 3 같은 경우는 얘는 분모의 소인수가 2 곱하기 3분의 3이니까 6분의 3은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만 아니고 3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돼요? 약분되죠. 약분돼서 2분의 1이고 얘는 10분의 5가 돼서 0.5가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꼭 2와 5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3이 있더라도 뭐가 되면 치워지면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들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한소수가 되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었을 때? 그렇죠. 기약분수로 만들었을 때. 기약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인 분수는 얘는 다 유한소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해보면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은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이면 얘는 모두 다 유한소수가 된다. 왜? 2와 5뿐이면 그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이면 분모를 뭘로 만들기 쉬우니까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면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인데, 여기 내용은 뭐냐면 유한소수를 관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한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그 분모는 반드시 뭐다? 분모는 10의 거듭제곱꼴이다. 요거를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10의 거듭제곱꼴이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임을 알 수 있다. 요거는 뭐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한편 여기도 중요하죠. 한편 자, 정수가 아닌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정수가 아닌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분자와 분모에 2와 5, 자, 요거는 좀 지웁시다. 분모와 분자에 2와 5를 적당히 곱해서 뭘 만들 수 있다고요? 10의 거듭제곱꼴을 만들 수 있죠.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여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분의 3은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10분의 6이니까 0.6이 되고, 20분의 13은 20을 소인수분해하면 2, 10이니까 20은 10 곱하기 2야. 몇만 더 곱하면 돼? 5만 더 곱하면 되네요. 그래서 곱하기 5를 하면 각각 100분의 65가 되니까 0.65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별표 3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 정수가 아닌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그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으세요.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뭐 한다? 기하분수로 나타낸다. 무조건. 자,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돼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뭐와 몇 분이어야 돼요? 2와 5분이어야 된다.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8은 2의 세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얘는 이미 뭐 기하분수로 나타내어져 있지만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15분의 2. 15는 5 곱하기 3이에요. 이거 3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15분의 2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마이너스 42분의 15. 이거 약분하면 3으로 약분 가능할 것 같은데요. 3, 1은 3, 3, 4, 12, 3, 5, 15. 마이너스 14분의 5인데 14 안에는 7이라는 소인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자, 얘는 7로 약분 가능하네요. 7, 2, 14, 7, 3, 21. 자,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잖아요. 소인수 분해를 하면.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분이니까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네요. 그래서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8분의 5와 140분의 21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서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으세요. 자, 얘는 잠깐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세요. 이거는 숙제입니다.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은 뭐였죠? 그렇죠. 기하분수로 정수가 아닌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그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이면 걔는 유한소수였다. 그러면 순환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꽈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5 말고 또 다른 게 있으면 2와 5 말고 또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그럼 얘는 순환소수가 될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모에 2와 5 말고 또 다른 소인수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4분의 6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 봅시다. 이거는 2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2가 약분되죠. 그래서 7분의 3이에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 말고 또 다른 7이 있어요. 얘는 유한소수일까 순환소수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유한소수로 나타내기는 힘들어요. 왜? 유한소수로 나타내려면 기하분수로 나타낸다면 얘를 뭘로 고쳐야 돼요?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쳐야 되는데 10의 거듭제곱은 소인수가 2와 5분이니까 이건 유한소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럼 유한소수가 안 되면 뭐가 된다? 순환소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실제로 나눠보면 3 나누기 7을 해보면 0.4, 28, 20, 7, 2, 14는 60, 7, 8에 56은 40, 7, 5, 35는 50, 7, 7에 49는 10, 7은 3. 다시 똑같은 게 나왔네요, 여기. 그러니까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7, 4, 28은 20. 그죠? 또 이렇게 어쨌든 반복되겠죠,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는 0.42857 땡땡이 되는 순환소수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교과서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뭐 7분의 1을 나타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모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는 기하분수는 무한소수가 되며 이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와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얘는 순환소수다.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면 분모에 자, 그 분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분수 22분의 5와 50분의 9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래요. 그리고 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자.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으려면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첫 번째 뭐 한다? 일단은 기하분수로 나타낸다.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 말고 다른 게 존재해야겠죠. 자, 이거는 이미 기하분수예요. 얘 22분의 5는 2 곱하기 11분의 5니까 분모에 2와 5 이외의 소인수 11이 있네요. 그래서 얘가 네,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50은 뭐 100 만들기 쉽죠.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100분의 18이 돼서 유한소수가 되네요. 자, 그러면 22분의 5를 한번 네, 순환소수로 나타내 봅시다. 이거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0.2 44 60 또 2 44 160 여기다가 7 해야 될까요? 7 그러면 14 154 60 똑같은 게 또 나왔네요. 여기 자, 똑같은 게 나오면 끝난 거죠. 왜? 반복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27 27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0.227 땡땡 순환마디가 272727이니까 이런 식으로 네, 분수 22분의 5를 순환소수 0.227 땡땡으로 바꿔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까? 네, 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하나 할게요. 자,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모두 찾고 이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세요. 자, 찾는 거는 어렵지 않다.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 이외의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순환소수가 되고요. 얘는 순환소수겠네요. 그렇죠? 3 곱하기 3이니까. 얘는 20은 2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얘는 순환소수가 아니고 유한소수예요. 얘는 순환소수, 얘는 유한소수. 자, 55분의 8, 5 곱하기 11이죠? 5 곱하기 11이에요. 이 11을 약분할 수 없으니까 얘는 순환소수고요. 자, 88분의 20인데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자, 4는 2 곱하기 2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순환소수로 나타내 봅시다. 이게 좀 간단해 보이니까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나타내 보고 5 나누기 9를 하면 되겠죠? 자, 0.5995 45 50 그냥 또 반복되네. 그래서 얘는 0.5땡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내용으로부터 정수가 아닌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일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정말일까? 정말 우리가 모든 분수를 다 고쳐봤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퀘스천. 일단은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이면 얘가 유한소수가 되는 건 알겠어. 왜? 10의 거듭제곱꼴로 그 분수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 이외의 다른 소인수가 있는 분수는 정말 다 순환소수일까?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자, 다시 정말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하나 더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13 같은 게 있다면 얘는 정말 순환소수일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나누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스스로 생각해 와서
발표하는 학생에게 제가 아주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정말로 분모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 이외의 다른 소인수가 있다면 얘가 정말 모든 이런 분수가 다 순환소수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해 오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아주 큰 상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유한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 그리고 순환소수가 되는 분수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관련 문제 풀이는 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